이말산 여성 테마길에는 궁녀는 어떤 여성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네요. 궁녀 테마길은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여성의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궁녀는 어떤 여성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궁궐에는 왕과 왕실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이들과 함께 궁궐 안에서 생활했던 여성들이 궁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여관이라 하여서 여성 관리를 뜻하였습니다. 라인으로도 불렸던 궁녀들은 한글, 한물, 바느질, 요리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각 처소에 배치되어 왕실의 의식주를 책임졌습니다. 궁궐의 법도를 지키며 그 처소의 다양한 일들을 도맡아 했던 궁녀는 왕조시대 여성 공무원이었으며 한 분야에 수십 년씩 종사했던 전문직 여성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궁녀의 자격인데요. 누가 궁녀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원 자격으로는 주로 왕실 관청 소속의 여종 중에서 선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인 여성들도 선발하였다고 합니다. 나이를 제한을 뒀는데 10세 전후로 했고 채용 절차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1차는 신원조회, 가족 중 주인과 병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입궁 날짜를 통보하고 입궁 후 신고식을 치르면은 궁녀는 자격을 얻고 궁녀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인의 업무와 체계인데요. 궁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궁녀들의 신고식인데요. 입궁한 궁녀 후보생들은 섣달 금음날 신고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환관들이 마당에 한 줄로 선 궁녀들의 입에 횃불을 가져다 지지는 신용을 하면서 쥐불이 걸려라는 말로 위협하는 무서운 신고식을 통해 어린 궁녀들에게 각 처소의 그 비밀을 유지하도록 말 조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육은 선배 궁녀가 개인 지도를 해주거나 이를 옆에서 보며 따라하게 하였는데 수습 나이는 입궁한 지 15년쯤 지나면 관례를 올리고 정식 궁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 궁녀가 되는데도 15년씩이나 걸렸네요. 궁녀 체계인데요. 5, 6 품에 오른 궁녀를 상궁이라 하고 그 아래 궁녀를 나인이라 했다고 합니다. 근무 부서는 지밀, 침방, 수방, 세숫간, 세답방, 생과방, 소주방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왕과 왕비의 그 각종 궁중 의례를 보살피고 잠자리를 담당하는 지밀이 제일 위에 배치가 됐네요. 궁녀의 최고직인 상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정식 궁녀로 15년 정도 근무하면은 궁녀의 최고직인 상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습 나인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상궁은 직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었는데 같은 품계라도 서열을 중시하는 것이 궁녀 조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 5품의 품계를 가진 상궁들은 특정 업무를 맡을 경우 그 업무의 이름에 따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상궁은 마마님이란 존칭으로 불렸으며 궁녀 조직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상궁들의 서열을 한번 보면은 제조상궁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부제조상궁, 지밀상궁, 감찰상궁, 보모상궁, 서사상궁, 일반상궁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네요. 제조상궁은 상궁의 가장 우두머리로 큰방 상궁이라고도 불렸고 전체 궁녀를 지휘하고 통솔하였으며 어명을 받들고 내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궁녀들의 재상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상궁은 각 처소에 배치되어 궁녀들을 통솔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의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궁녀의 지위와 대우는 입궁한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입궁 후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고, 다시 15년이 지나면 궁녀 최고직인 정오품 상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궁녀의 대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지밀의 지위가 가장 높고 수방 친방이 그 다음이며 세습관, 세답반, 소주방, 생과방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8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였고, 야간 근무를 하는 지밀은 하루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2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는 쌀, 콩, 북어와 같은 현물을 받았고, 명절이나 왕실의 잔치, 능행차 등 특별한 날에는 특별 상여금까지 받아 당시엔 고액 연봉자였다고 합니다. 상궁과 나인의 급여 차이는 최고 5배 이상이나 되었고, 궁녀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서 궁 밖에 집이나 땅을 사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녀는 언제 은퇴를 하였을까요? 궁녀는 종신직이었는데요. 대체로 환갑이 넘으면 근무도 낮에만 하고 일찍 쉬었다고 합니다. 궁녀는 자신의 직장인 궁궐에서 평생을 근무했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을 때는 궁궐을 나가 자신의 본가로 가거나 절로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절에서 생을 마친 궁녀들은 불교식 장례의식으로 화장을 했고, 그 이후의 궁녀들은 묘지에 묻혔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 후손이 없던 궁녀들의 무덤을 찾는 이가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말산에는 임상궁의 묘가 있는데요. 무덤의 그 주인공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귀한 유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 500여 년 동안 궁궐의 살림을 책임져 왔던 궁녀들은 조선 왕조와 궁중 문화를 유지시킨 왕실 전문가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말산 여성 테마길에 궁녀의 입궁부터 시작해서 출궁까지 각 단계별로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